책은 140페이지 보시고요. 140. 경제론의 두 번째 파트인 경기변동론입니다. 얘도 시험 문제는 아마 한 개, 많이는 두 개까지는 꼭 나오는 거고, 시험에 낼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한 문제 정도는 따로 나오는 부분이라 정리할 것들을 해보면 일단 개념 아셔야 되고, 경기변동에서 쓰는 기본적 용어 정도는 아셔야겠죠.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것들로 기억하시고, 책 목차하고 조금 상관없이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들만 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우시는 건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해서 배우니까, 부동산 경기변동이 갖고 있는 종류, 유형, 요거 하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일반 경기변동하고 구별될 수 있는 부동산 경기변동만이 갖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경기변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일반 경기변동은 이런데 부동산 경기변동은 이렇다라고 하는 차이나는 점들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네 번째, 경기변동이라는 건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을 때와 나쁠 때를 순환 국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순환 국면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순환 국면별 특징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 요 세 가지를 주로 낸다고 생각하세요. 요 세 가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갈 얘기들이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측정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어떤 시차 관계를 갖는가,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묻긴 하는데, 얘는 기껏해야 지문 한 줄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가 틀리게 답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으니까 시험에 나오면 요 세 가지가 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건 경기변동의 개념부터 정리하시는데, 책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책의 140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경기변동 써놓고 인플레이션부터 나오죠. 근데 사실 이건 여기서 써먹을 게 아니라 투자론 가서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그때 가서 정리하시도록 하고, 141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제2절에 일반 경기변동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그게 일단 개념이나 용어 설명하려고 써놓은 부분이고,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시게 될 건 한 페이지 넘겨서 14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동산 경기변동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경기변동이 있고 그거랑 구별되는 부동산 경기변동이 있으니까 책에서는 일반 경기변동이 뭔지를 써놓고 그거랑 구별하는 부동산 경기변동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건데, 공부하실 때는 누구 위주로 하시면 된다? 부동산 경기변동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4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경기변동에서 개념 정리하는 거에서 경기변동이라는 거하고 경기순환이라는 걸 구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 일단 구별하시는 건데, 143페이지 제3절 부동산 경기변동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나라의 국민 경제는 그 순환 과정에서 물가나 통화량, 이자율 등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이 통합적으로 어우러져 상호작용하면서 규칙성을 보이며 변동하고 있답니다. 뭐가?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그래서 이처럼 경제 활동이 상당한 규칙성을 가지면서 변동하고 있는 것 자체를 경기 변동이라 불러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기는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경제 활동은 언제나 활발하기만 할 거다. 그렇게 활발할 때를 우리가 호황 또는 호경기 또는 경기가 상승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런 경제 활동이 침체될 때도 있겠죠. 이걸 우리는 불황, 불경기 또는 경기가 하강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 활동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면서 변동되고 있는 현상을 두고 경기 변동이라 부르는 거고, 그거랑 구별하셔야 될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경기 변동이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이라는 주기를 갖고 얘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이라는 건 이러한 경기 변동이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을 때, 순환하면서 반복되고 있을 때 이걸 경기 순환, 또는 다른 말로 경기 변동이긴 한데 얘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순환하는 경기 변동이다. 그래서 이걸 순환적 경기 변동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라는 건 순환 경기 변동, 그러니까 경기 순환이라는 걸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서 변동하는 현상 자체를 경기 변동이라 부르는 거고, 그게 변동할 때 일정한 주기를 갖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이걸 경기 순환 또는 순환적 경기 변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서 써야 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있어서 그 용어를 정리하시는데, 그 용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경기 변동에서 보고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책 앞으로 넘어가실 필요는 없고 142페이지에 그래프 하나 나와요. 그래프. 그래서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용어들 좀 봐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프가 뜻하는 건 왼쪽에 있는 세로축에는 경제 활동을 나타내죠. 그럼 이게 경기의 추이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가로축에는 시간을 나타내니까 시간에 따른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이게 경기 변동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럼 경기 변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경제 활동이 좋을 때도 있고, 경제 활동이 나타날 때 경제 활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 없으면 경기 변동은 기본적으로 뭘 나타낸다? 경기 순환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경기 순환. 그러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그거의 평균 정도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평균을 나타내는 선을 두고 추세선이라 부릅니다. 근데 사실 경기는, 경제 활동은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결국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씩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성장 추세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가장 좋은 한 점을 일컫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걸 정점.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를 일컫는 말도 있을 거예요. 이걸 저점.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 추세선부터 정점까지 가는 구간이 경기가 제일 좋을 때예요. 그래서 이걸 순환 국면 중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호황, 근데 부동산에서는 이걸 상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정점을 찍고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걸 후퇴. 그리고 추세선부터 저점까지 가는 경기가 가장 안 좋은 구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황, 부동산에서는 하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회복. 그럼 얘는 이 그래프가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순환 변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경기 순환. 그러면 얘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회복 다음에는 다시 누가 또 돌아올 거다? 상향 또는 호황이라는 게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것 중에 첫 번째는 네 가지 국면으로 경기 변동의 국면을 나누니까 그 네 가지 국면의 순서하고 위치 기억하세요. 호황은 그러니까 상향은 어디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오고 이런 것들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 하실 거.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순환 국면이 한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상향부터 그 다음 상향까지 올 때까지의 기간. 그래서 요걸 두고 주기라 부릅니다. 주기. 근데 우리 책에 보시면 그 양가로 2번에 그 밑에 142페이지 양가로 2번에 경기 파동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건 이 순환 주기를 몇 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학자들의 견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 중에는 그 순환 주기를 짧게 보시는 분은 한 40개월쯤, 그 시간으로는 한 3, 4년, 길게 보시는 분은 50년까지도 봐요. 콘테르티표라는 분은. 그래서 그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린 요 그래프는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거다, 일반 경기 변동에 대한 거다? 일반 경기입니다. 일반. 부동산 경기는 143페이지부터 얘기니까 142페이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구 얘기요? 일반 경기 얘기예요. 일반 경기. 그래서 일반 경기에서는 이 순환 주기를 대략 10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순환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네 가지 국면이 거의 일정하게 순환하고 있잖아요. 일정하게. 그래서 일정하게 순환한다는 건 상향이 10년을 넷으로 나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10년을 넷으로 나눈 거니까 대략 2, 3년 정도가 호황일 때고, 그리고 또 한 2, 3년은 후퇴, 또 한 2, 3년은 불황, 또 한 2, 3년은 회복. 그래서 네 가지 국면을 종합했을 때 대략 몇 년쯤? 10년쯤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경기라는 걸 판단하는 방법은 이 국면들이 거의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일반 경기 변동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정점부터 그 다음에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저점까지의 높이를 측정한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뭐란다?
진폭이라 불러요. 진폭. 진폭.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용어 정리해서 기억하셔야 될 건 네 가지 국면으로 나눌 때 그 네 가지 국면의 순서하고 그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정점, 저점이 어디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 주기랑 진폭은 어떤 걸 말하는지 일단 알고 계실 거. 그게 이제 용어에서 개념과 용어에서 기억하실 거고 이런 걸 기초로 시험 문제는 뭐 낸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건 지금 설명한 건 일반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고 그 일반 경기 변동과 구별해 왔을 때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나타나는 종류 부동산 경기 변동의 종류 좀 보자는 겁니다. 종류. 그래서 요 얘기는 책 순서대로 나갈 게 아니라서 페이지를 좀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책 어딨냐면 147페이지 끝에 쪽에 나옵니다. 147페이지. 그래서 147페이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부동산 경기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동하는데 이것을 경기 변동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변동은 경기 변동 요인이 뭐냐에 따라서 순환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럼 순환적 변동은 요거죠? 이거 얘기한 거? 이런 것도 있고 계절적 변동 또는 불규칙적 다른 말로 무작위적 변동 또는 추세적 또는 장기적 변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순환적 변동을 우리가 말하는 뭐 경기 순환이라 부르는 거고 나머지 계절적, 불규칙적, 추세적 변동을 합쳐서 뭐라 부른다? 비순환적 변동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 순환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또 비순환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비순환적 변동에는 다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있대요. 계절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불규칙적 변동 또는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고 또 추세적 변동 또는 장기적 변동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뭘 내냐면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구별하라고 돼요. 계절적, 불규칙적, 장기적 변동을 구별하세요 묻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건 누구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순환적 변동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별다른 얘기 없으면 순환적 변동이에요 다. 그래서 순환적 변동은 우리가 배울 거니까 빼고 나머지 비순환적 변동에 들어가는 얘네들은 여기서밖에는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별하시라고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48페이지 제일 먼저 순환 변동이 뭔지는 설명해 놨는데 이건 우리가 배울 거니까 네 가지 국면을 갖고 있는 순환 변동들 이 네 가지 국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걸 우리는 배울 거니까 이거는 따로 설명할 필요 없고 그 옆에 페이지 149페이지에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과 양가로 4번에 나와 있는 계절 변동,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 변동, 추세적 또는 장기적 변동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계절 변동은 개념이 뭐다? 경기 변동이 나타날 때 1년 단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그래서 1년 안에서 뭐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어떤 계절에는 경기가 상승했다가 어떤 계절에는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면 이걸 두고 뭐란다? 계절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봄, 가을에 한참 날 좋을 때는 이사들 많이 다니시죠. 그럼 이런 봄, 가을 이사철에는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부동산 경기가 반짝 좋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여름에 한여름 장마철이나 요즘처럼 날 추울 때는 잘 이사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계절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봄에는 경기가 좋아졌다가 뭐 봄 조금 지나면 나빠지기 시작했다가 여름쯤 되면 완전히 나빠지고 가을 되면 조금 살아난 듯 하다가 겨울에는 완전히 또 살아나고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봄 되면 알아서 좋아졌다가 그게 끝나면 바로 경기는 침체되고 바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순환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란다? 비순환적 변동으로 분류합니다. 또는 이런 것들이 얘는 1년 안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나눠봤을 때 내가 원룸을 하나 갖고 있어요. 원룸. 근데 이 원룸이 하필이면 학교 앞에 있는 거예요.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이에요. 그러면 내 원룸은 1년 내내 불황 없이 계속 장사가 잘 된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방학 때 되면 어제도 학교 갔더니 복도에서 학생 하나도 못 봤어요. 애들이 학교 안 남아 있어. 그래서 한 2월 달까지는 2월 말까지는 방학이니까 방이 임대가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래서 텅 비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2월 말쯤 돼서 개강할 때 되면
서서히 좋아지는 게 아니죠. 갑자기 쭉 경기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랬다 그게 언제까지 유지되다가 한 6월 말 여름방학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다가 또 여름방학 때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경기 침체되죠. 그랬다가 이게 한 8월 말쯤 되면 다시 살아나서 12월까지는 계속 먹고 살 거예요. 그럼 얘는 경기가 아까 제처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빠졌다 갑자기 좋아졌다 갑자기 나빠졌다 갑자기 좋았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뭐 따라서? 계절 따라서. 이런 것들을 두고 계절 변동, 무작위 그리고 비순환적 변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불규칙적 또는 무작위적 변동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 변동이에요. 그래서 그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뭐 책에서는 전쟁도 예를 들고 자연재해도 예를 들고 이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흔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정책의 변화. 그래서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집 사라고 대출 잘해줬죠. 그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 대출 조건도 완화해주고 돈도 많이 빌려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듯 했잖아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갑자기 정책 방향을 바꿔서 집 못 사게 제한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출 금리도 높이고, 대출 받을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전에는 이자만 물었어도 됐는데, 이제는 원금까지 갚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 그러니까 다시 부동산 거래가 또 어떻게 돼요? 침체되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갑작스러운 정부 정책 변화 때문에 생긴 경기 변동. 그럼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불규칙적 변동 또는 무작위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장기적 변동은 이게 순환하긴 하는데 그 순환 주기가 50년 이상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50년 이상의 주기를 갖고 있는 걸 내가 그걸 분석해서 경기가 좋아지다가 나빠지다가 이런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을 장기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표인 건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경기가 살살살 살아났다가 그래서 그 신도시가 완성되면 경기가 최고조에 달아있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서 그 동네가 조금 쇠퇴하면 이게 천천히 또 경기가 안 좋아질 거예요. 그랬다가 그 동네가 완전히 쇠퇴하면 다시 뭐해서 재개발을 해서 그 동네 경기를 살려내겠죠. 그럼 이런 걸리는데 시간이 대략 얼마 이상 걸릴 거라는 거예요. 50년 이상씩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순환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변동들을 뭐라 합니다? 장기적 변동 또는 추세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지금처럼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이 방학 때에는 텅 비었다가 개강할 때 되면 꽉 차고 하는 현상을 무작위적 변동이라 한다. 무작위적 변동이 아니라 계절적 변동.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구별해내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일반 경기 변동은 이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 일반 경기 변동과 구별될 수 있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 갖고 있는 특징. 얘는 아마 책에 144페이지 있던가? 143인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144페이지 나오네요. 144. 그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양가를 1번에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다 라고 돼 있는 거에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을 묶어버리세요. 같은 얘기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시간적으로 늦게 반응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일반 경기가 좋아지면 바로바로 부동산 경기도 좋아진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항상 변화를 할 때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차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징.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이러한 부동산 경기는 그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일반 경기와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 책에서는 동행이라고 표현했고 다른 말로 이걸 동시순환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일반 경기가 좋아지니까 뒤늦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걸 후행이라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후순환한다고 그래요. 후순환. 또는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먼저 좋아져서 일반 경기를 견인할 수도 있어요. 이걸 선행 또는 선순환 또는 전순환한다고 합니다. 또는 일반 경기가 좋아졌는데 부동산 경기는 되려 안 좋아지기도 해요. 역순환, 역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시차. 그러면 아까 정리할 거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 건 아닌데 한 줄 정도 나올 수 있는 거 시차 관계에는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동시순환, 그다음에 후순환, 전순환, 역순환. 개념만 아시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일반 경기 순환을 나타내는 그래프였어요. 그럼 일반 경기 순환은 네 가지 국면이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상향이 2, 3년 지속되면 그 다음에는 후퇴가 올 거라는 걸 명백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쯤에는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는 게 뚜렷이 구별이 될 겁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는 그 특징이 쟤처럼 일정하게 순환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적으로 순환하지도 않는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순환 국면이 뚜렷하게 구별되거나 명백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 경기 순환은 일반 경기 순환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게 순환하는 게 일정하지도 규칙적이도 뚜렷하거나 명백하게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그래프 그려보면 되고, 양가로 2번에 있는 주기와 진폭도 묶어서 같이 볼게요. 주기와 진폭. 그 주기와 진폭에서 동그라미 2번에 진폭이라는 거에서 디귿번 한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에서는 기억부터 읽어보셔야겠네. 기억번에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뭐가 작용한다? 타성이 작용한대, 타성. 그래서 디귿번에 타성현상이 먼저 설명을 해놨어요. 그 타성현상이란 경기 변동 요인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바로바로 반응하지 못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가 일반 경기를 나타내고 있고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다시 그려본다면 이 점에서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가 같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아까 얘기한 뭐예요? 병행, 아니 동행 또는 동시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경기가 이렇게 급격히 좋아질 때 부동산 경기는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현상? 타성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반 경기는 이렇게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할 때 부동산 경기는 훨씬 천천히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 재산 털어서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렇게는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도 천천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만큼 회복되는 게 느립니다. 그러다가 일반 경기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하강 요인이 생겨서 변동을 하지만 부동산 경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니까 계속 좋은 줄 알고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후퇴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내 돈 전 재산 투자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질 조짐이 보여요. 그러면 그 자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회수해야죠. 그러니까 경기가 후퇴할 때는 어떻게 한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는 다시 경기가 상승할 요인이 생겨도 부동산 경기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한번 꺾어지면 안 올라와요 절대. 그래서 바닥까지 찍고 나서 다시 또 좋아질 때는 어떻게 해? 천천히 좋아졌다가 다시 빠르게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얘도 아까처럼 네 가지 국면을 다 갖고는 있겠죠? 추세선 갖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추세선에서 이쪽이 어디? 상향, 여기가 후퇴, 여기가 하향, 여기가 회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네 가지를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보면 이 네 가지 기간이 다 똑같을 거다? 안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일정하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규칙적으로 순환한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2, 3년 지나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뚜렷하게 명백하게 판단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네 가지 국면을 갖고 있고 그 네 가지 국면을 다 한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 불렀는데 그 주기가 당연히 어때질 수밖에 없다?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가 길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는 한 10년 정도를 본다면 부동산 경기는 18에서 20년쯤을 순환 주기로 보고 있어요. 그것도 근데 사실은 미국 얘기라 우리나라에 맞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뭐 책은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경기가 가장 좋은 한 점인 정점부터 가장 안 좋은 한 점인 저점까지의 높이도 훨씬 어때요? 크죠. 그래서 진폭도 어떻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경기 변동 요인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는 민감하지 못하다는 타성 현상 때문에. 이거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는 양가로 3번에 있는 얘기.
천안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경기가 다 좋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또는 천안은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다 안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지역적으로 다 분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다른 건 잘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개별 부동산마다도 다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현상이고 개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특징.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145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5번에 용어 하나 기억할 게 나와요.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용어. 그래서 용어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얘가 뜻하는 의미도 아셔야 되는데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거의 뜻은 이 하얀색으로 그린 일반 경기 변동에서는 순환하는 모습이 일정하고 규칙적이기 때문에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으로 갈라서 이 두 개를 포개면 이 두 개가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겹쳐요. 근데 그걸 보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도 정점을 기준으로 잘라서 이걸 포개면 포개진다? 안 포개지는 거예요. 왜? 왼쪽 면의 경사와 오른쪽 면의 경사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쪽 경사가 훨씬 가파른 거예요? 오른쪽의 경사가 훨씬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현상? 우경사 비대칭이라 부르고,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거의 뜻은 좌측 경사면에서 나타나는 경기가 좋아지는 회복은 그만큼 어떻게 나타난다? 느리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데 반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우측을 나타내는 후퇴는 그만큼 어떻게 나타난다? 빠르고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현상을 두고 우리는 우경사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쭉 나열해 놓고 다음 중 설명 잘못된 거 찾으세요. 틀리기가 더 어려운 문제. 틀리기가 더 어려운 문제.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요. 탄력성은 틀려도 돼요. 왜? 나만 틀리간? 남들도 다 틀리지. 근데 이런 거는 잘못하면 나만 틀려요. 그럼 나만 틀리면 내년에 나만 여기 또 와야 돼.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 두 번째 거까지 설명한 거고, 이제 시험 문제 내는 세 번째 거, 시험 문제 내는 세 번째 거,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환 국면별 특징이라는 건 아까 순환 국면이 뭘 나타내는 거랬으니까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를 나타내는 네 가지 국면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랑 나쁠 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책에 150페이지 나와요. 150페이지. 그래서 150페이지를 가보시면 05번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이라고 나와 있고, 부동산 경기에서도 몇 가지 국면을 갖고 있다? 네 가지 국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국면이 어딘지를 나타내려고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지금 보니까 순환 국면이 일정하고 규칙적이고 뚜렷하고 명백히 구별되죠. 그럼 이건 일반 경기 변동의 그래프지 부동산 경기 변동의 그래프라 볼 수 없죠. 그래서 그래프가 잘못 들어가 있는 거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위치만 보세요. 각 국면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릴 거면 좀 잘 그리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은 일반 경기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부동산 경기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도 국면이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국면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순환 국면이 명백하고 뚜렷하게 구별된다?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경기가 좋을 때랑 나쁠 때는 구별을 하는데 정말 좋은 건지 좋아지기 시작하는지는 구별 잘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별 잘 안 되는 걸 어거지로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하나로 묶어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확장 국면 또는 다른 말로 상승 국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랑 정말 안 좋은 것도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이 두 개를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하나로 묶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하강 국면 또는 수축 국면이라고 표현을 해서 하나로 묶어버리자는 거예요. 묶어버리자. 그래서 어차피 책에서는 네 가지 국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하시라? 경기가 좋을 때랑 나쁠 때 둘로 나눠서 구별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어내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상승 국면 또는 확장 국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누구랑 누구를 합친 거? 경기가 좋아지는 회복과 경기가 정말 좋은 상향. 이 두 개를 합친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은 거를 하강 국면 또는 수축 국면이라 부르고, 얘는 누구랑 누구를 합친 거? 후퇴랑 하향 시장을 합친 거죠. 이렇게 해서 구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경기가 좋다라고 말할 때는 주택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날 때고 건물 짓는 것도 많을 때예요. 그래서 아까 그 시험 문제 한두 줄 정도 시험 문제 내는 것 중에 측정 지표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측정 지표. 그럼 우리가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때는 대체로 뭘 보고, 지금 이 동네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는가, 건축량. 그다음에 그 건축된 부동산이 많이 거래되느냐, 거래량 이런 거 보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건축도 많이 되고 거래가 많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경기는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라고 봐요. 근데 반대로 수요가 없어서 공급이 남아들면 거래가 당연히 안 되고 건물도 안 짓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는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집을 파는 사람들이, 집이 부족하니까 집을 파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매도자를 중시하고 매도자에게 유리한 시장이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매도자 시장이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집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사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매수자 시장 또는 매수자를 중시하고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이다. 그래서 이걸 매수자 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구별하세요 물을 수 있어요. 두 개를 구별하세요.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매도자 시장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자 시장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틀리는 분이 없으니까 출제자들은 이걸 또 어떻게 혼동시키냐면, 후퇴 시장은 또는 후퇴 국면은 매수자 시장에서 매도자 시장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얘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푸시려면 후퇴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찾아내세요. 네 가지 국면의 순서 기억하시랬으니까. 그러면 후퇴는 어디에서? 경기가 좋은 상향에서, 경기가 안 좋은 하향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게 후퇴죠. 그럼 경기가 좋은 상향에서는 매도자 시장이 형성된다고 그랬고, 경기가 안 좋은 하향에서는 매수자 시장이 형성된다고 그랬으니까 후퇴는 뭐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매도자 시장이 매수자 시장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도자씨와 수자씨의 위치가 바뀐 거지. 그래서 얘는 틀린 표현.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묻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확실하게 경기가 좋을 때는 뭐 매도자 시장,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수자 시장.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대단한 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내가 공급한 부동산이 그만큼 잘 팔릴 거예요. 그걸 흡수율이라 불러요. 흡수율. 그래서 흡수율은 어떻게 될 테고? 높을 테고, 안 팔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빈집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실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적어져요. 근데 반대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거래가 안 되니까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흡수율은 그만큼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그만큼 빈집들이 많으니까 공실률은 높아질 거라는 거죠. 혼동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거래량을 늘릴 수 있고 건축량을 늘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자금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면,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면,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돈 구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만큼 수요 공급 둘 다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건축도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집 살려고 해갖고 경기가 좀 살아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냅다 어떻게 한 거예요? 대출 이자율 높이려고 그러고 돈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돈 구하기 어려우니까 집 사, 안 사? 안 사지. 그럼 경기는 또 안 좋아질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나중에 마케팅 가서 배우실 텐데, 마케팅 활동을 할 때도 여기서는 누가 유리한 시장이니까? 공급자가 유리한 시장이니까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을 할 거예요. 그걸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내가 시장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삼는 거. 왜?
사줄 사람은 많으니까 살 사람은 따로 광고하고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만 하면 물건 팔아먹으니까. 근데 여기서 누가 유리한 거예요? 수요자가 유리하니까 마케팅도 수요자 위주의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고객 점유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가서 배우겠지만 마케팅 외의 모습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그닥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물은 건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거.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물건의 가격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부동산의 가격도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전에 거래했었던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또는 물건을 거래할 때 전에 거래됐었던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참고로 다음 가격을 정하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전에 거래됐었던 가격을 보고 그 가격보다 낮게는 가격을 정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전에 거래됐었던 가격은 새로운 거래를 할 때 뭐의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가격이 더 이상 내려가는 걸 막는 하한가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 가격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누가 집을 1억에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 거래하는 사람도 이 1억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겠죠. 근데 이 1억이라는 가격을 보고 다음에 가격을 정할 때는 이 밑으로는 가격을 낮춘다, 못 낮춘다? 못 낮춘다는 거예요. 왜?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 1억이라고 하는 가격은 전에 거래됐었던 거래 사례 가격인 거고 그 거래 사례 가격이 새로운 거래를 할 때는 가격이 더 이상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가격? 하한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꾸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도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갈 거예요. 그럼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거래가 됐었던 사례 가격을 참고로 가격을 정할 때는 그거보다 더 높게 가격을 정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누가 1억에 집을 거래를 했어요. 그럼 다음에 거래하는 사람은 이 1억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겠죠. 그럼 그 정해지는 가격은 절대 1억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요 1억이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오는 걸 막는 상한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문제 3년 동안 냈어. 왜? 분명히 구별 못하는 분들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 잘 구별하세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 문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을 때와 나쁠 때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좋아지기 시작할 때와 정말 좋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표현 나오면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고 이런 현상이 일반적이 됐다. 그러면 경기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다가 거래가 늘기 시작한다. 그럼 뭐요? 회복. 거래량이 정말 많다. 상향. 가격이 비싸지기 시작했다. 회복. 가격이 정말 비싸다. 이거 구별 못하진 않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책도 기껏 쓴 게 그거예요. 이런 게 시작됐다 그러면 회복이나 후퇴. 이런 게 일반화됐다 그러면 상향이나 하향.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주로 묻고 나머지 뭐 측정 지표나 이런 것들은 다 얘기했죠. 거래량이 많거나 건축량이 많거나 가격이 오르는 것 등을 보고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일반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들. 그런 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변동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제일 많이 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맞추시라고. 틀리라고 하는 건 어디서 다 틀리게 할 수 있어요. 뭐 탄력성이나 균형이나 이런 데서 틀리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맞추라고 내는 문제니까 나왔을 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경제론 공부하시는 거 다예요. 그러면 경제론까지 공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서는 1월 한 달, 뭐 1월이라고 해봐 이제 열흘도 안 남았는데 1월 한 달은 누구만 드립답 하시라? 수요 공급 이론만 하세요. 수요 공급 이론.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이 어느 정도 되셔야 정책론까지 나갈 때 좀 수월해요. 어차피 정책론이라는 게 정책론은 딴 거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사용했다. 그럼 이 정책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효과 분석하는 거예요. 경제효과. 그럼 경제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수요가 느느냐 줄으냐, 공급이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가격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거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수요 공급 이론에서 배우신 거죠. 뭘. 그러면 정책론 가서 경제효과 분석하는데 수요 어떻게 되고 공급 어떻게 되고 가격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문제 못 푸는 거죠. 뭘.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정책론은 그냥 경제효과의 분석이에요. 어떤 정책이 사용됐을 때 그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공급은 늘어날 거냐 줄어들 거냐, 가격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러니까 이건 경제론이 바탕이 안 되면, 수요 공급 이론이 바탕이 안 되면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아니면 설명은 하더라도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걸. 경제 효과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 공급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셔야 그 뒤가 좀 수월해요. 그래서 1월 한 달은 수요 공급 이론 갖고 공부하시고, 공부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들었는데 듣는 순간 난 다 이해되더라. 그럼 책 보세요. 그리고 문제 풀어요. 근데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듣는 게 아니라 단위 단위로 끊어서,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에서도 예를 들면 탄력성 중에 탄력성의 일반적 개념 자체가 안 잡힌다. 그럼 거기서 넘어가지 마세요. 독립변수, 정속변수 그거 이해 못하면 그 다음 거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럼 수요의 가이탈성도 수요의 가이탈성 개념에서 계산식 정리해드린 거 이해가 되면 그 다음 거 넘어가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세요. 그래서 동영상은 특징이 계속 끊어 들으셔야 돼. 끊어서. 멈춰놓고 앞으로 돌리고 멈춰놓고 앞으로 돌리고 그렇게 들으셔야 아마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현재 시간이 몇 분이에요? 50분 조금 넘었네. 화장실 다녀오시고 1시부터 보죠 뭘. 1시부터 보시고 1시 10분까지 문제 풀어보시고요. 1시 10분부터 해설할게요.